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또 며칠 사이에 굉장히 흥미로운 뉴스가 많이 가상자산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짧게는 마이크로스트래테지 CEO인 마이클 세일러가 주선을 해서 일론 머스크와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모여서 비트코인 마이닝 카운슬이라는 것을 결성을 해서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하는 그 에너지 소스에 대해서 좀 더 뭔가 공개적으로 디스클로즈 하자는 뭐 그런 협약을 맺었다는 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칼 아이칸이라고 빌리어네어 투자자 분 있죠. 이분이 여태껏 뭐 비트코인에 관련된 언급을 별로 하지는 않았었는데 굉장히 관심 있게 최근에 보고 있으면서 많게는 한 1조 원 이상의 투자를 고려할 것을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 투자라는 건 꼭 비트코인 산다는 게 아니고 이 가상자산 업계에 꼭 뭐 가상자산 비트코인 자체에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이 업계에 뭔가 비즈니스를 꾸려가기 위해서 한 1조 원 이상을 투자할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게리 겐슬러가 또 이제 청문회에 나와서 이제 업계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다. 뭐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깊게 들어가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제 중국 채굴자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중국 채굴자들이 굉장히 많이 시장에서 물량을 팔아서 조종을 받는데 이제 주된 원인이었는데 실제로 이 류허 부총리가 발언한 게 어떤 식으로 정책으로 실제로 실행이 될지는 제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중국의 그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게 이렇게 투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실행이 될지는 현장에서 집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류호 부총리의 발언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임팩트가 업계에 나올지를 추측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시간을 좀 두고 이제 집행되는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가 있다면은 채굴을 많이 하는 지역 중에 하나인 네이멍구 지역의 그 지방정부가 8가지 조치를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이 조치의 이름이 뭐냐면은 가상화폐 채굴 행위 타격을 위한 8대 조치이고요. 이 초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 8대 조치가 뭐 쭉 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읽지는 않겠지만은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많은 채굴 업체들이 이제 PC방이나 데이터 센터로 이제 위장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이게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 정지 처분을 받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직권을 이용해 가상화폐 채굴장에 편의를 제공한 공무원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뭐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법안을 어기는 사람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그렇게 되면 이제 항공권, 열차 탑승의 구매, 호텔 예약 등 제한을 받는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써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집행하는 어떤 그 조치로서는 지금 처음으로 나온 거라서 뭐 좀 의미가 있지 않냐고 생각은 되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 네이멍구 지역은 이런 이번에 류호 부총리 발언이 있기 전부터 이 비트코인 채굴자들에 대한 어떤 좀 관리나 규제를 몇 달 전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반드시 꼭 이 류호 부총리의 발언에 의한 조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런 발표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사실이니까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퍼질 거냐 아닐까 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네이멍구 지역은 그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 면에서 분명히 규제할 필요성을 뭐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그 채굴이 많이 드는 지역, 예를 들어서 수천성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대부분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채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은 이제 사실 엄청나게 그 재생에너지의 시설을 몇십 년을 거쳐서 지금 건설을 해놓은 지역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큰 도시에서 떨어져 있는 곳이다 보니까 수요가 모자르고
그래서 이제 전기값이 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지방정부의 어떤 재정이 소모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비트코인 채굴업자인 거죠. 그러니까 지방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촨 지역에 있는 채굴자 같은 경우는 굳이 규제를 하고 못하게 하고 금지시키고 이러야 할 인센티브가 별로 크지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장려를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뭐 정치에 대해서 저도 뭐 깊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제가 이제 금융권에 있으면서 많이 경험을 했던 거, 그다음에 들은 얘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항상 이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간에 어떤 약간의 텐션이 있고 기싸움 같은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수촨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어떤 정치 권력의 중심지였기도 했고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꼭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수촨성에서까지 이 채굴자들을 막 나서서 금지시키고 이런 상황까지 이어질지 않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게 실제로 이제 중국 전 지역으로 이 정책이 적용이 될지 안 될지와 상관없이 중국 전체에 있는 채굴자들이 굉장히 좀 격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격하다는 거는 뭐 감정적으로 격하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이주할 거를 고려를 하고서 실제로 비트코인도 많이 재고를 소진을 해서 현금화를 하고 또 실제 갖고 있는 그 채굴장의 채굴기들을 중고시장에 내놔가지고 지금 채굴기의 가격이 조금 하락하고 있다고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이런 어떤 채굴자들이 탈중국을 했을 경우에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을 경우에 이제 어떤 임팩트가 나올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향후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가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채굴자들이 네트워크에서 잠시 일시적으로 이탈을 함으로써 해시레이트이 좀 하락을 했다가 이제 그 부분을 빠르게 다른 채굴자들, 뭐 중국 내 다른 채굴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중국 외 지역에 있는 채굴자들이 그 부분을 메꿔주면서 해시 파워의 해시레이트의 그 조정이 아주 일시적으로 그냥 지나가고 그냥 별탈 없이 네트워크가 계속 작동을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해시레이트의 조정이 좀 장기화돼서 금방 반응하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 폭에 따라서 조금 결과가 다를 것 같은데, 뭐 소폭의 조정이었으면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해시레이트의 조정 정도가 좀 깊게, 골이 깊고 좀 장기화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게 난이도 조절이 2주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충분하게 따라가지 못해서 해시레이트이 낮은 수준이 좀 오랫동안 유지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은 블럭 생성 타임이 이제 10분 이상인 상황이 좀 지연이 되면서 이제 블럭이 빨리빨리 생성이 안 되니까 전에 비해서는 이 네트워크 피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랬을 경우에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거래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뭐 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네트워크에 생길 수 있는 변화는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변화들이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탈중앙화를 촉진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짧게 트레이딩 하는 분들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이 네트워크의 성장 과정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전혀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네트워크의 탈중앙화의 촉진이라는 거는 오히려 반겨야 될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 네트워크 해시레이트 뭐 이런 거는 좀 약간 예의주시를 하면서 보되 이제 크게 뭐 동요할 사항은 아닌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